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날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장은 뭐 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늘 힘들죠. 힘들고 굉장히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겉에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비법을 통해서 저 화려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그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실제로 가까이 주식 시장을 경험을 해보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지루하고 즐거운 날이 없어요. 사실 뭐 고통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올라도 힘들어요. 오르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르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에서 샀습니다. 주식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에서 100%가 오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 주식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50%가 났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5천만 원 벌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투자를 잘해서 50%나 났는데 그럼 1억 5천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거를 정리해서 5천만 원을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을 더 가져옵니다. 보통 이제 3억으로 투자하죠. 왜냐? 난 이미 50%의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끌어와서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럼 3억에서 50%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1억 5천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자신감이 붙지만 돈을 더 넣어서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30%만 하락을 해도 이제 1억이 손실이 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돈을 더 투입시켰는데 결국은 원금은커녕 단번에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상황이죠. 이게 참 뭐 극복하기가 어렵고, 올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참담함은 뭐 말로 표현도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늘 카톡과 문자로도 늘 소통을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식이 이제 떨어질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주식. 확신이 없는 주식이 뭡니까? 기대심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해버리면, 만약에 그런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다음 둘 번째는 뭐냐면은 레버리지. 한마디로 빚이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힘들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제가 그 전에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주식 시장에는 위기가 많아요. 위기가 많습니다. 그 전에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위기는 뭐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하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 위기를 우리가 뭐 잘 극복하고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라는 건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손실이 난다거나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몰입이 됩니다. 왜 떨어지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지?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나 났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안 그래도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론에서도 그죠? 포격을 하죠. 경기 침체, 뭐 S 공포라든지 거기도 또 저명한 인사들, 이름이 난 저명한 인사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우리가 더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저는 지나고 나면은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뭐 개별 주식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동 자산이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시장도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모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극복의 대상일 뿐이죠. 대상이다. 그죠? 모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극복의 대상인데, 뭐 지금 시기는 뭐 힘든 거는 뭐 말도 못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그죠?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그 막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극복하겠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 뭡니까? 저는 오늘 주가가 코스피가 저렇게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 연준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어떤 대형 은행들이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거를 오늘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최근에 모든 유동자산이 하락하고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코인, 두 번째는 주식시장, 뭐 이제 세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도 엄청나게 침체를 받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많이 비싸요. 그죠? 물가가 거의 기겁할 수준입니다. 뭐 요즘에는 진짜 뭐 3인 가족, 뭐 4인 가족, 5인 가족, 그죠? 나가서 뭐 외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그죠? 이제 쉽지가 않고,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도 뭐 물가 때문에 진짜 헉소리가 나죠. 헉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자산이라는 걸 다 폭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물가가 잡히겠죠. 우리나라도 뭐 5%라고 하는데 미국은 8%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위기가 오는 기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주식. 그러니까 기대심이 너무 크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동안 과대하게 올랐던 주식은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심이 없어요. 기대심이 없고 뭐만 남죠? 공포만 남습니다. 공포만 남기 때문에 뭐 급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이러한 급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주머니가 자산이 점점 축소가 되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뭐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자산들도 헐값에 매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는, 우리가 실적이 좋은 회사, 그리고 미래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기겠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마저도 무너진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대공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차피 뭘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에 지금 최악의 장에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또 주식시장을 우리가 외면하지만 또 다시 주식시장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외면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장에서 끝까지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진짜 어려울 때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늘 이제 스터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지만 뭐 실적이 좋은 주식들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주식을 우리가 꾸준히 사모았는데 떨어지면 이제 속은 상하죠. 떨어지면 속은 상하지만 그죠? 지금 이제 위액인지 기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실적 위주의 주식만 말씀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뭐 테마성이라도 조금이라도 테마성이 있든지 아니면 뭐 기대심이 높은 주식은 저희가 거의 뭐 말도 안 해요, 그죠?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머리로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뭐 이런 주식도 일단 안 샀으면 좋았을 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예측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항상 고점에서 팔 수 없고 더 사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보다는 떨어질 때 지금 주식이 떨어지긴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떨어지는 장세에서 이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퇴출되는 거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이 기업들이 퇴출됐기 때문에 더 나중에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제 원래 이렇게 주식이 고통의 고통의 연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완전히 자산을 축소시키는 작전으로 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장세에서 실적이 좋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살아남아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굉장히 아예 퇴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주, 기대심, 실적이 나오는지 않는 성장주에 대한 관점을 한번 잘 보고요. 또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나 빚을 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장에 너무 이제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이 어려움마저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